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신경언어장애 연구실 박사과정 김소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Henri's TACS over the prefrontal cortex improves phonemic fluency in healthy individuals로 2023년 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저널은 Multidisciplinary Science 분야에서 상위 약 18%에 해당하는 Q1 저널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배경은 최근 TACS 실험에 참여하며 해당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VNS 미팅에서 TACS와 언어 기능에 대한 리터처 리뷰 논문을 리뷰했는데, 해당하는 논문을 더 깊이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erbal fluency는 기억 속 지식을 인출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인지 기능으로 개인의 어휘 산출 효율을 보여주며 언어 능력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중 포네믹 플루언시는 특정 글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한 시간 안에 말하도록 요구하는 과제로 언어에 따라 수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특정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생성하게 하고 중국어에서는 특정 글자 또는 성모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하도록 합니다. 언어별 내 활성 차이도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탈리아어에서는 영어보다 수프라템포럴 자이러스 활성도가 더 컸고, 중국어는 표의 문자 체계로서 철자와 의문의 대응이 약하여 그래프믹 단서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국어 포네믹 플루언시는 더 어렵고 더 복잡한 인지 과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중국어 특이적 뇌활성 패턴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포네믹 플루언시를 연구할 때 언어 특수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포네믹 플루언시와 관련된 뇌 영역을 보겠습니다. 여러 근거에 따르면 포네믹 플루언시는 좌측 전두엽, 특히 좌측 하전도의 left inferior frontal gyrus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펫 연구에서는 포네믹 플루언시가 다른 영역보다 좌측 전두엽에서 더 큰 활성화를 유발했고, fMRI 연구에서도 좌측 하전도외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뇌손상 연구는 좌측 전두엽이 손상되면 포네믹 플루언시 수행이 저하된다는 직접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뉴럴 모듈레이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됩니다. 좌측 전두엽을 표적으로 한 에이노돌 TDCS는 산출 단어 수를 증가, 캐소돌 TDCS는 감소시켰고, 고빈도 RTMS 역시 좌측 전두엽 자극 시 verbal fluency가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세멘틱 플루언시는 좌우 전두엽, 측두엽 등에서 동일한 결함이 나타나 병변 특이성이 낮은 반면 포네믹 플루언시는 좌측 전두엽 손상에 민감하고 특이적이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뇌자극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DCS는 Transcortical Direct Current Stimulation으로 일정한 직류 전류를 두피를 통해 흘려보낸 뉴런의 흥분성을 높이거나 에이노더, 낮추는 캐서덜 방식입니다. 연구자들에게 많은 주목과 적용을 받아온 기법으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언어 및 인지 재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TACS는 Alternating Current Stimulation으로 주기적 약한 교류 전류를 특정 주파수로 두 전극 사이 양방향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며 언어 기능 향상과 관련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연구자들은 TDCS뿐 아니라 TACS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 TDCS보다 TACS가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상기억 연구에서는 TACS가 TDCS보다 더 큰 향상을 보였고, 작업기억 연구에서도 세타 내역의 TACS가 에이노발 TDCS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도 TACS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데 좌측 전전두엽 10Hz TACS는 건강한 개인에서 언어 반응을 유의하게 가속화했고 40Hz TACS는 젊은 성인에서는 음운 범죄 능력을 오히려 감소시켰지만 노인에서는 향상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양측 전전두엽에 TACS를 적용하면 언어 영역의 창의적 사고가 조절되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TACS가 포네믹 플루언시에 미친 효과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좌측 전두엽에 10Hz, 40Hz 그리고 쉼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주파수의 TACS가 verbal fluency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Hz TACS는 포네믹 플루언시를 증가시킨다. 둘째, 40Hz TACS는 포네믹 플루언시를 감소시킨다. 이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는 18명의 건강한 중국어 모국어 화자로 모두 청년들이었습니다. 핵심 과제는 포네믹 플루언시 테스크로 참가자들은 1분 동안 특정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해야 했습니다. 사전에 별도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검증을 실시하였고, 8개의 자음 중
두 개의 자음을 제외하고 여섯 개의 자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 A와 B의 자음을 세 개씩 배치, 각 세션과 난이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극 방법인데요. 이번 연구는 자극을 주는 동안의 즉각적인 효과보다 자극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후 효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연구들에서 자극 중 효과와 자극 후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극 중 효과는 단순히 뇌가 전류에 반응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 자극 후 효과는 단기적 시냅스 가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 재활이나 임상적 응용에서는 이 사후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연구진들은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left prefrontal cortex를 자극 부위로 설정했습니다. 이 부위는 포네믹 플루언시와 밀접히 관련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극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10Hz THS, 40Hz THS, 그리고 쉼 자극입니다. 자극 시간은 20분이었고 시작과 끝은 각각 15초 동안 램프 업, 램프 다운 방식으로 서서히 전류를 올리고 내렸습니다. 쉼 자극은 15초 램프업 후 30초 약한 자극, 15초 램프 다운으로 참가자가 실제 자극을 받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 뒤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극 강도입니다. 모든 참가자는 실험장 개인별 역치를 측정했는데요. 1mA에서 시작해 0.1mA 단위로 전류를 조절해 가면서 참가자에게 눈을 뜨고 있으라고 지시한 후 번쩍임과 같은 시각적 변화나 감각적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역치를 측정하여 0.1mA 낮은 수준을 본 실험의 강도로 설정했습니다. 즉 자극은 충분히 주지만 참가자는 거의 느낄 수 없도록 조절하였고 최종 강도 범위는 1.2에서 2mA였습니다. 또한 모든 조건의 순서는 참가자별로 완전히 카운터 밸런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절차입니다. 피글 2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먼저 참가자들은 본 실험에 사용하지 않는 자음을 가지고 2에서 3분간 연습 과제를 수행해 과제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20분간의 ACS 자극이었고 이때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무선 애니메이션을 시청했습니다. 이는 조건과 시각적 경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극이 끝난 직후 참가자들은 곧바로 포네믹 플루언스 태스크 두 가지를 각각 1번씩 수행했으며 모든 반응은 컴퓨터로 녹음되었습니다. 이어서 컨트롤 태스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제는 자극 효과가 단순한 주의력이나 기대 때문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과제는 TACS의 사후 효과를 고려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분간의 TACS 효과는 30분에서 60분 내외로 지속되는데, 포네믹 플루언시와 컨트롤 태스크는 각각 2에서 3분 내외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모든 과제가 동일한 사후 효과 창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는 싱글 블라인드 디자인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떤 조건을 받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션간 간격은 7일로 두었고, 10Hz, 40Hz 쉼 조건의 순서는 참가자마다 달리 배정하였습니다. 컨트롤 태스크는 매우 단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십자가가 나타난 뒤 화살표가 무작위로 왼쪽이나 오른쪽을 가리키면 참가자는 가능한 한 빨리 방향키를 눌러 반응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특정 지표는 반응 시간과 정확도였으며 총 200개의 트라이얼이 800ms 간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세 조건 간 주의력이나 반응성인 차이가 없어 포네믹 플루언시 향상은 단순히 주의력이 좋아진 결과가 아닌 실제로 언어 처리 과정이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해석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결과 설명에 앞서 지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석에는 두 가지 지표가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참가자가 산출한 단어의 개수입니다. 이때는 잘못된 단어, 중복 단어, 의미 없는 단어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참가자가 다섯 번째 단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반응 시간입니다. 통계 분석은 SPSS를 사용했으며 세 가지 조건을 교차요인으로 둔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예비 검증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처음에 8개의 자음이 후보였는데요. B는 난이도가 지나치게 쉬웠고 M은 지나치게 어려웠기 때문에 최종 실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겨 3와 테이블 1에서 보시는 것처럼 B와 M을 포함했을 때는 난이도 차이가 유의했지만 제외한 뒤에는 그 차이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은 6개의 자음은 실험 세션과 난이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에 적절했습니다. 산출된 단어 수 결과입니다. 테이블 2와 피겨 4에서 보시는 것처럼 10Hz TACS에서 참가자들이 산출한 단어 수가 시험 조건보다 유의하게 많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자극 조건의 주요가 유의했고 즉, 10Hz TACS가 단어 산출을 실제로 증가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40Hz TACS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다섯 번째 단어까지 도달하는 반응 시간입니다. 10Hz TACS에서 참가자들은 쉐미나 40Hz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섯 번째 단어에 도달했습니다. 즉, 단어 수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 측면에서도 10Hz 조건이 뚜렷한 향상을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 태스크인데요. 화살표 방향을 빠르게 판단하는 반응 시간과 정확도에서 세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10Hz 조건에서 나타난 포네믹 플루언시의 향상은 단순히 주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언어 처리 과정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10Hz TACS가 포네믹 플루언시를 유의하게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참가자들은 더 많은 단어를 선출했을 뿐 아니라 다섯 번째 단어까지 도달하는 반응 속도 또한 빨랐습니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들과도 일치합니다. 커넥 연구에서는 10Hz TACS가 음성 반응 속도를 촉진하고 뇌의 셋탑 파워 증가와 관련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런 규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러 연구에서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언어 유창성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결과를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태스크에서는 주의력이나 반응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어, 본 연구에서 관찰된 향상이 언어 처리 과정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40Hz TACS 조건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 즉 젊은 성인에서는 음은 범주와 능력이 저하된 반면 노인에서는 향상되었다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포네믹 플루언시와 포놀로지컬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서로 다른 인지 메커니즘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후 효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직 언어 영역에서 TACS 사후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번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더 깊은 탐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함의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TACS가 다양한 신경통행성 질환에서 유망한 치료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환자에서는 자서전적 기억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고 파킨슨 환자에서는 운동 및 인지 기능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하면 TDCS와 TACS는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서 신경보호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10Hz TACS의 포네믹 플루언시 향상 효과는 실어증이나 기타 언어 표현 장애의 임상 치료에도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한계는 총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격증 효과와 사후 효과를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두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지만 아직 언어 유창성 과제에서 이를 동시에 다룬 연구는 없습니다. 둘째, 개별 MRI나 EEG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뇌 연결성 변화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EEG와 뇌 영상 연구를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번 연구는 좌측 전전두엽만 자극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뇌 영역과 비교하여 특정 부위의 효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결론인데요. 이번 연구는 스페르츠 TACS가 포네믹 플루언시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입니다. 참가자들은 더 많은 단어를 산출했고 반응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 결과는 TACS가 주파수 특이적으로 언어 능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신경재활, 특히 실어증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언어별 차이를 고려하고 임상 집단뿐 아니라 건강한 개인의 언어 능력 향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